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와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던 여수 시민 1명이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확진자의 가족 1명도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여수 확진자가 근무하는 광양 산단 입주기업에서도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요즘이지만 랜선 공간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남도가 올 한 해 랜선을 통해 활발하게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알려나가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41만 제곱미터 면적의 여수시 소라면 가사리 습지. 황금빛으로 곱게 물든 갈대밭과 붉게 일렁이는 일몰의 풍광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다. 최근 이곳은 영화 촬영지로도 활용되는 등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이처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숨은 명소를 찾아 랜선을 통해 소개하는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작돼 랜선을 통해 공개된 온라인 콘텐츠만 모두 30여 편에 이릅니다. 전체 구독자 수만도 8천여 명을 넘어섰고 콘텐츠별 최대 조회수도 10,000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는 랜선 콘텐츠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지역의 가치를 높여가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 알려지지 않는 기존의 여행 트렌드하고 다르게 알려지지 않는 나만의 여행 장소를 찾고 거기서 힐링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전남은 어딜 가도 정말 매력적인 어떤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는 앞으로 중국과 일본 등 세계인들을 겨냥해 청정 전남의 매력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도 추가 제작 공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이 멈춰버린 요즘. 전남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알리는 랜선 여행 콘텐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행정의 의미 있는 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증인, 오늘은 금오도 대유리에 살았던 한 마을 주민 박춘혜 씨와 마병옥 씨를 조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박춘혜 씨의 사촌오빠 박병현 씨는 인민군 동조 세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손위사촌형을 유난히 잘 따랐던 박 씨의 친오빠 박병호 씨는 형의 부탁으로 종종 심부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6.25가 발발했고 박 씨의 친오빠와 사촌형이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사라져버린 이후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제 큰오빠 큰집 오빠도 이제 도망을 가고 우리 오빠도 이제 그냥 한참에 다 전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 뒤에 지서에서 항상 우리 집을 이제 습게 그러면서 아들 찾아내라고 와서 늘 번번이 이제 경찰들이 우리 집에 와서 습격을 하고 그랬단 말이요. 어느 날 평소처럼 고기잡이를 나갔던 박 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고 그날 새벽 눈을 감았습니다. 분하고 원통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면 금오도에서만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거나 행방불명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고흥 소록도 한센인 마을까지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마먹도 힘든 나 해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경찰들이 많이 안 갔지. 결국은 경찰서에 잡혀가지고는 만선이 굴 앞에서 그냥 공사를 다녔다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가 마을 앞바다에 떠밀려 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회상합니다. 저 신체가 들어오는 거 다고 우리 집 앞으로 또 들어온 게 그게 소문이 나고 이제 그게 좀 말이 난 거지. 그때 죽은 걸 다 말하는 한영과.
살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말에 70년 동안이나 기억을 묻어둔 채 살던 박 씨는 지난 2018년 뒤늦게 유족회에 가입했습니다. 유족회 있는 걸 몰랐어. 모르고 이제 늦게서 2018년에 서울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고향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적어도 가입을 했다고. 그리고 올해 유족회에서 같은 마을 사람이었던 마병옥 씨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마병옥 씨가 박 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맞아 숨지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딱 체포해 보고 집에 가 담벼락 세로 가서 그냥 옆에 한 15m 된 데 가서 여기 관전의 집에서 그냥 옆에 담벼락 세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눈 뜨고는 못 보고 이제 그 고문을 하는데 뭐 그냥 이 말을 하려면 개머리판을 갖다가 내리치다가 목 위로 뚫다가 발로 봅다가. 올해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피해 실태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마병옥 씨는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섰고 덕분에 박 씨는 72년 만에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 친족은 아니고 하지만은 다 유기에 부모 행진한 거지 사는 사람들이 억울해 죽었으니 이걸 갖다가 법에 서로 호소를 해가지고 돈도 탓하고 증언하면 다 그 재판도 이기가지고 해결됐는데 서로가 협조해서 빨리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조사에서 전라남도에 접수된 피해 신청 건수는 모두 633건. 이들 대부분은 박 씨의 아버지처럼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진상규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다 많고 이렇게 우리 죽어버리면 우리 이제 손주들은 이거 배도 안 오고 우리 살아서 이거 어서 좀 부은이라도 반부이라도 좀 풀게. 우리 여수 사건은 해결은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을 좀 힘내고 이 억울한 백성들 좀 살리십사 하고 호소를 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한 특별감독에서 700여 건의 위법 사안을 적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법조치 대상 법 위반 사항 598건과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 사항 1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수 한산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원 기자,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신축년 첫 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다소 끼긴 했지만 비교적 날씨가 맑은 편이라서 아름다운 올해 첫 해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수 지역의 예상 일출 시각은 7시 36분쯤이었습니다. 당초 한파로 인해서 해상에 낮은 구름이 형성돼 해돋이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기온이 소폭 오르면서 예상 시각에 맞춰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3일까지 특별 방역이 시행되면서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는 매년 진행하던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향일암과 오동도, 고흥, 남열 해변 등에서 매년 열리던 행사도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신년 법회가 한창이었을 이곳 한산사도 신도들이 오지 않아 썰렁한 모습입니다. 지자체는 새해 첫날이라 아쉬운 마음이 크겠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번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한산사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